반갑습니다. 제30강 손절매입니다. 손절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과연 결과론적인 얘기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가려서 보면 거의 대부분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여기서 끊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리고 설사 한 몇 %에서는 무조건 손절매를 하라 이렇게 되면 이걸 끊었을 때 반등 한 2번 정도만 나오면 멘탈이 정말 유리처럼 와자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매를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손절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언제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20년 동안 올라왔으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다른 종목 가면 꼬꾸라진 종목도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본질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된다면 그냥 장기 투자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손절매도 마찬가지로 손절매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손절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왜?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수업료만 낭비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 뿌려주고.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손절매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투자 성과를 내는데 한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손절매에 대해서,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 이거부터 이제 구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종목에서의 손절매 원칙은 10%고, 그리고 처음부터 손절매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막상 가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상황 보고, 이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 보고 결정하지, 이런 분들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보고 판단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 손절로 정한 기준을 깼을 때 반드시 정리를 해야지, 의지로 안 되면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해서 반드시 날려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지, 상황 보고 그때 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주식 투자로 돈 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상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하는 거. 이 예상 못한 대응의 변수는 우리가 손절매가 필요 없는 종목이라 생각했는데 그 종목이 뜻하지 않게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웃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가서 내려갔는데 이거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 이만큼 손실이죠?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을 보면 기준을 그냥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PBR 4배 이상, PER 50배 이상인 종목은 반드시 손절매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난 저평가 종목 아니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 그러면 1배, 이거 10배,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형화된 수치로. 네, 그리고 2번째,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저평가가 아주 심했다. 한국전력이 지금 PER이 0.4배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은 2배가 올라도 0.8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손절가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면 손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와도 손절이 아니라 그건 익절이니까.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아직도 저평가네? 샀다? 이거는 손절가를 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원래 가격대로 돌아갔을 때 낭패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료가 나온 종목들. 무슨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가 나와서 안 올랐네? 그럼 뒤늦게라도 오르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손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반영을 한 상태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때린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재성 재료가 나온 뒤 종목, 상승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종목들은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손절매 원칙에 앞서가지고 뭘 배제를 해야 되느냐.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 배제를 하고 손절매가 하책이고 필요 없음이 상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칙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손절할 종목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은 배제를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잘한 손절매보다 손절매가 필요 없는 종목을 보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손절매가 필요한 위험한 종목 가서 난 손실 3%로 끊었어. 이거랑 그냥 밑에서 편하게 가서 수익 났어.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손절매를 하고 나서 다음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손절만 하다가 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의 마지막 처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고 뭐 배당도 잘 주고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갔다.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포스코가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때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손절매가 필요하고 그때도 손절매는 절대 없어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을 들어간다. 난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세웠으니까 이런 건 정말 배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손절매 원칙 10%는 뭐냐면 이 10%의 원칙은 이 27강에서 다룬 가격 제한폭 착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손실 10% 봤을 때는 11%의 수익이면 원금이 회복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30%가 되면 거의 50%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나빠서 마이너스 30%가 됐다. 뭐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종목을 이상하게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 종목 자체 그러니까 대응을 못했거나 여기서 끊어야 됐을 때 대응을 못했거나 등등 그러면 종목을 보는 눈도 없고 대응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50% 수익을 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0% 수익 50% 손실이면 2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선 거의 더 불가능해지고 마이너스 99% 얻어맞으면 이건 누가 와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10% 잡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원 컴포텍 할 때 마이너스 10%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거 30 가면 회복이 어려운데 10%면 다른 거 10% 올라가는 종목 찾으면 되는데 30 가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10%를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손절매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이원 컴포텍 들어갔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근거가 없이 뭔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손절할 상황이 오면 손절을 해야 된다. 알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손절매를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제노레이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이 왜 손절이 필요하지? 뭐 영신금속 시가총액 6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이 뭐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하겠어 등등. 이렇게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과 필요한 종목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 종목 투자하는데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그리고 이 변동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여기서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신력을 소모를 하는 게 실질적인 고통이고, 사람의 인식은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올라가면 비싸졌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내려가면 싸졌으니까 사야 되는데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결정하면 여러분들 제일 나쁜 자리에서 손절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미 30%로 갑니다. 타이밍 놓치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는 종목들, 없는 종목들은 처음부터 선택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내가 손절매 할 종목, 이거는 손절매 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이미 확정을 짓고 대응을 하는데 변수라는 게 늘 존재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 손실을 본 마이너스 66%의 손실을 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할 때 처음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순자산으로 400억 이상이 있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뭐 갑자기 무슨 손실 상각 이러면서 이거 마이너스 한 200억 날아가 버리고 주가도 그대로 하는 데다 최대 주주도 팔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손절매를 안 해야지라는 원칙을 깨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당시에 34%를 건져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상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손절매 필요 없는 종목이니까 난 이거 계속 갖고 가고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지. 근데 많이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대규모 적자 아니면 유상 증자, 우발 채무 발생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손절매 여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적자가 굉장히 큰지, 횡령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절매 또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이것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으로 소송을 당한 겁니다. 이거 이 문제면 진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쭉 찾아보니까 배임 소송이 굉장히 쉽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 걸면 입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보면 항상 어떤 이걸 통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경우가 많더라. 실제 혐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랬을 때 배임 소송이 찝찝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손절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수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이것 가지고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제대로 판단을 해보자. 상황 보고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갖고 예상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 냉정하게. 요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손절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면 이 원칙대로 하면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끊는 경우가 많고 수익 보는 종목들은 뭐 플러스 50도 있고 100%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계좌가 불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좌가. 그리고 상황 보고 결정하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계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뭔가 당하지 않고 깨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쭉 보유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만 남게 됩니다. 손절을 안 했을 때. 이건 물론 물타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끊어줬다면,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유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왕창 깨져보고 이런 뭐 HP 테크놀로지에서 상장 폐지 공포를 겪으면서 이걸 또 내용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결국 알면 알수록 그 불안감이 덜해지는 거. 아무리 뭐 공부하고 아무리 찾아도 결과는 오르냐 내리냐 두 가지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 보유를 하는 기간에서의 심리적 안정, 인내력을 지키는 것은 이 상승과 하락의 어떤 결과물을 최소화하고 최대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실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계좌에 있는 종목을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수익 난 거 정리하지 마시고 손실 난 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걸 맨정신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수익 중인 건 수익이니까 일단 이거 팔고 좀 현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마음에 놓이겠다. 근데 그런 수익 중인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거 본전 수익 조금 있으니까 이거 정리해야지.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끊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권하지는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손실 제한에 대한 어떤 활용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심지어 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뭐 역사적으로도 전투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마이너스 10%고 플러스 10%인 종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걸 정리하고 이거에 물을 탑니다. 근데 이건 쭉쭉쭉 내려가고 근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인데 이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순식간에 이걸 만회를 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절매 원칙에서 여러분들의 대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손실 제한의 기능. 이거 한 방 맞으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보면 투자는 가치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한국전력이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탈원전 지금 수정할 것 같은데 탈원전 수정되고 한국전력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한국전력에는 이익이 커지지 않을까? 가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전기차로 다 바뀌었을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시간은 보통 밤이고 낮에는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쓰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전력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러면 한국전력이 앞으로 가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인 거고 한국전력 이게 변동성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먹고 나와야지 아니면 당일치기로 들어가서 나와야지 거래량 붙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나와야지 이건 오직 시세 차익만 목적을 보니까 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투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투자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너네는 투기니까 그래 뭐 투기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선택할 거다.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은 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제노레이 앞으로 이 좋은 제품이 가격이 절반인데 해외 시장에 나가면 선택을 안 받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많이 팔려서 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하고 사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빨리 반응을 하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늦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 차이인데 투기는 오직 이런 시기에만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간다는 거고 그나마 이런 종목들을 해서 가치를 유지를 할 종목이면 단타로 들어가서 먹을 게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종목이라면 이런 데 들어가서 잘못 물리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랑 같다 뭐 다른 걸 인정해라 똑같은 투자고 관점만 다를 뿐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기준 뭐 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말은 좋지만 그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배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당연히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저도 단타를 인정하는 거 투자 가치 변화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일 급등한다. 팔아야 됩니다. 단타지만.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이 투기가 투자 주식시장의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배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손절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냥 사고 조금 안 올라간다 싶으면 손절 조금 아니다 싶으면 손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가리는 종목이 일단 없어집니다. 내일 상장 폐지되는 정리매매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 종목들도 가리지 않습니다. 안 가리고 두 번째 위험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손절매가 필요한 잦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의 끝자락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고점에서 털고 있는 이런 끝자락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 변동성이 큰 거 근데 이 1번이나 2번 같은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이나 시세가 없으면 투자자들이 아예 눈길조차 안 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이미 꼬드겨서 물량을 던지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찾아다니면 당연히 위험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세 번째 폭락하는 종목들 폭락하는 종목들도 저점에서 뭐 잡아가지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폭락하는 종목들이 이유 없이 폭락했을 때는 대부분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 횡령, 대규모 적자 등등 이 기업의 지속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세만 갖고 뭐 아무리 위험해도 손절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런 종목들만 들어가는데 사실 손절하면 되지라는 관점에서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 종목들 거의 없습니다. 위험 확률이 점점 커지는데 고점에서 하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서 그날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는 일조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리는 종목이 없어지면서 점점 위험한 종목들만 다루게 되고 그렇게 잦은 매매로 거래 비용이 가중이 되면 계좌가 오링되는 데는 뭐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손절매를 이런 원칙 없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손절매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고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은 가치 근거가 없거나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거나 재료가 이미 나온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매 원칙에 앞서가지고 배제를 한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은 어쨌든 배제를 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런 종목 매일 뭐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한번 불량식품 먹는다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이 종목은 처음부터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이 평가를 하는 부분도 이 잘한 손절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절매가 필요 없는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어쨌든 잘한 손절매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나 마지막 처방 아니면 불량식품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아주 적은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만 이런 게 손절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절매 원칙 첫 번째는 10%에서 끊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손절매를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 가서 결정하면 거의 100% 망합니다. 예, 그리고 예상 못한 변수에 대응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손절매 필요 없이 해야지라고 하는 종목들도 예상 못한 뭐 적자, 뭐 유상증자, 뭐 우발 채무 발생, 횡령, 배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걸 다시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늘어나니까 수익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계좌의 어떤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하지만 손절매를 막 한다라는 개념은 오직 시세 차익만 보는 투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투자에 비해서 이런 매매들은 굉장히 성공 확률도 낮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리는 종목이 없다 보면 점점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종목으로 가게 되고 그런 종목에서 한 방에 그대로 제대로 얻어 터지거나 손절매하다가 거래 비용이 가중돼서 계좌가 이미 녹아버리거나 거기에 지수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수익 봤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 멘탈까지 그냥 쿠쿠다스처럼 바사삭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까지 나빠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손절매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손절매를 하시는 것은 어쨌든 가급적이면 안 할 종목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긴다거나 가끔 어떤 불량식품을 먹을 때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